아버지의 친구를 처음 의식하게 된 순간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 드나들던 사람이었고, 나에게는 오랫동안 그냥 아버지의 직장 동료이자 가끔 웃는 얼굴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어른일 뿐이었다. 그러나 20살이 지나고 대학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다. 그날도 그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퇴근 후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채 아버지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서 과일을 썰어 접시에 담아 나르면서 슬쩍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가볍게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 손목에 감긴 시계, 말끝마다 생기는 잔잔한 웃음주름. 한때는 그저 저른 남자로만 느껴지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낯설게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서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괜히 물컵을 다시 정리하고 과일 접시의 위치를 조금씩 옮기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시선이 한 번 내 쪽으로 스쳐갔다.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그 잠깐의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듯한 눈빛이었는데 그 안에 내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단지 아버지의 친구로만 보기에는 내 마음이 이미 너무 깊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웃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괜히 머릿결을 더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입술색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나 자신이 우스워 보이면서도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와 나는 나이 차이가 있었다. 나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안정된 직장과 삶을 가진 사람. 아버지와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 평소보다 더 무심한 척, 예의 바른 딸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이란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그가 혼자 우리 집에 찾아온 날이 있었다. 아버지는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고 나는 집에서 과제를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자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버지가 곧 온다고 해서 먼저 들렀다는 몸짓을 했다.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수건과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날 우리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지게 되었는지 떠올렸다. 예전이라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기다리며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겠지만 그날은 어쩐지 공기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전공 수업이 힘들다는 이야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고민,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두렵다는 솔직한 마음.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나의 오래된 상담가처럼 이야기를 들어주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천천히 따라 움직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실패했던 일,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겪었던 일들. 나는 그의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에 점점 더 이끌렸다. 세상에 오래 서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그 안에 숨어있는 따뜻함이 묘하게 어우러져 나를 안심시키고 동시에 흔들어 놓았다. 그날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세차졌고 거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에서 올라오는 미약한 김 사이로 그의 눈과 나의 눈이 여러 번 마주쳤다. 예전 같으면 서둘러 시선을 피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쉽게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어떤 묵음의 대화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 조용히 떠다니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내 손가락이 찻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장과 설렘이 손끝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 손 움직임에 가볍게 머물렀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라왔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숨이 조금 가빠지고 목이 마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 깊이 박힌 듯 가만히 앉아서 내 안에서 자라나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안 된다라는 이성과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부딪히며 조용한 혼란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그는 젖었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쓸어올리며 가볍게 숨을 내쉬는 듯 했다. 피곤함이 섞인 그 작은 움직임마저도 내게는 이상하게 아름답게 보였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 방 안의 공기가 더 짙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아주 작은 용기를 냈다.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그의 컵 쪽에 있던 티백 포장을 대신 정리해주는 척 손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다. 손끝이 테이블 위를 스쳐 지나가다가 아주 잠깐 그의 손등에 온기와 닿았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미묘한 순간이었지만 내게는 온몸이 일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살짝 굳어졌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듯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남긴 온기와 떨림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문을 열어버렸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이미 마음이 걸음을 옮겨버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꽤 흘러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했고 집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그와 나, 그리고 빗소리와 조명. 이 네 가지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젖은 도로 위로 차들의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고 비에 젖은 가로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든 풍경이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묶여 하나의 장면처럼 각인되었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의식하며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춘 사람처럼 혹은 이미 마음속에서는 많은 말을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그도 나와 같은 혼란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오랜 동료라는 역할과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성숙한 남자로서의 존재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아버지의 딸이자 22살의 여자로서 같은 줄 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닥쳐올 파도가 어떤 모습일지 두려우면서도 눈을 감고 그대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와 빗소리, 조명의 색, 그의 눈빛과 내 두근거림까지 모두가 조용히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는 척 앉아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밤이 끝나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늘 그와 마주 앉아 웃었지만 그의 눈과 나의 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꽃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 머물지 않는 시선과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서로를 확인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온기로 변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말 대신 가만히 다가선 몸짓, 떨리는 숨결이 닿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갈증처럼 쌓여있던 감정이
부드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우리는 마치 금기와 설렘 사이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히는 듯 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이름을 부르던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지나간 밤을 되새겼다. 여전히 빗방울은 남아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온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친구만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저 어린 딸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조심스럽게 서로를 찾아갔다. 세상이 모르게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사랑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한 번 그 밤을 지나왔고 그 온기 속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이어질 뿐 세상 모르는 또 하나의 계절처럼.